동의율은 올라가겠죠. 추가 부담금 때문에 고민인데 추가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아니면 조금만 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중요한 사업성이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까지 해가면서 재개발에 힘을 쏟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재개발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바로 노후도가 생각나실 텐데요. 재개발이 이것이 생기면서 꼭 노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후도만 볼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이 이제 체크가 돼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재개발에서 노후도 말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노후도보다 중요하냐에 앞서서 재개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낙후된 동네죠.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후도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주택 접도율인데 재개발 지역을 가보면은 사람 한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도 굉장히 많고요. 차는 물론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은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1순위다라는 게 굉장히 전설로 내려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도, 주택 접도율, 그 다음에 과소필지, 그 다음에 낙후시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맞아 떨어져야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노후도의 6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죠. 바로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도요 67%였는데 60%로 규제 완화를 했고요.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에 사활을 건다,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모아타운 노후도는 50%만 충족을 하면은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낮죠. 이 노후도 자체를 낮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여건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 얼마나 낡았나 보다, 얼마나 노후도가 심하냐 보다는 얼마나 사업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후도가 뭐 80%, 90%인 지역들도 보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종상하더라도 3종 일반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은 용적률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를 더 인센티브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강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몇몇 지역들의 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구역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나왔죠. 작년 초에 나왔는데 도대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많은 전문가들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 목적은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컴팩트 시티는 고밀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활성화를 한다는 겁니다. 가로 활성화가 뭐냐면 이제 그 노후 정비를 저층 이 가로로 길을 만들어서 양쪽에 이제 분리해서 양쪽으로 이제 상업시설과 이런 여러 오피스 시설들을 개발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및 생활 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해서 컴팩트 시티, 모든 것을 역세권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니 자족 도시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매력이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따라야 되고요. 조합원들의 동의가 따르려면 노후도도 일단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뭐가 맞습니까? 사업성이 좋아야 되겠죠.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250%에서 용적률을 300%로 올려준다. 50% 올려준다. 종상을 해서. 근데 250%가 500%로 올라간다.
엄청난 사업성이 있겠죠. 추가 분담금 5억을 내야 되는 조합원이 500%로 올려주면 추가 분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업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데,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데, 얼마만큼 좋은 사업인데, 이어서 설명을 들으면요. 제도의 개념은요, 용적률을 종상향을 시키면 용적률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혜택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역세권 등에 있는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면요, 자, 용적률이 증가를 하겠죠. 바로 올라갑니다. 뭐 2종은 200%에서 3종으로 하면은 250%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용적률은, 자, 반은 그래, 민간 니네 개발하는 니네가 먹어. 하지만 반은 공공에 기여를 해. 이렇게 해서 50%가 올라가면 25%는 사업시행 쪽,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공공기여로 확충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용적률 체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들은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자,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줬다. 종상을 해줬다. 물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존에는 250%였습니다. 여기까지가 3종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 용적률에 대해서 민간이 50% 먹고 2분의 1 먹고 공공기여에서 공공기여로 50%를 가져가고, 자,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요, 상업지역으로서, 자, 보시면 상업지역은 최대 80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800%까지. 자, 이게 웬일입니까? 250%가 800%도 굉장히 높죠. 지금 2.5배 정도의 용적률이 상향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또 관광 숙박시설이라든가 창의 혁신 디자인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컴팩트 시티처럼, 이 컴팩트 시티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 용적률이 1100%까지 올라간다. 사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러면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할 이유가 거의 없겠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큰 혜택을 이렇게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킨다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역세권의 가치가 얼마나 높냐면, 지금까지 이제 역세권 위주의 개발 사업을 보면은요, 과거 청량리 일대와 비포 애프터 때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청량리 누구나 교통의 중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 그래서 청량리에 옛날에 이제 비선호 지역, 혐오시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들을 이런 보시면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죠. 이제 그리고 난개발이, 누가 봐도 난개발이 너무 뚜렷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이 2019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개발이 되고 개발을 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84 타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 타입이 보면은 분양가가 10억대 정도 했습니다. 11억이 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16억까지 올라가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청량리 일대 이 개발을 중심으로 또 주변의 개발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왕십리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하면은 서울에서 3대 시범 뉴타운이죠.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자, 왕십리 뉴타운 일대에는 왕십리 뉴타운, 그러니까 여기에 텐젤 뉴타운만 개발한 게 아니라 역세권의 상왕십리역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의 센트라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분양을 했죠.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지금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6억 3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17억대 중반. 왕십리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주변에 개발 확장성이 너무나 뛰어나고요.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구역, 10구역. 그 다음에 지금 왕십리 역세권 시프트 사업 해가지고 왕십리 4구역 같은 경우도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세권 개발 사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광명입니다. 광명역 일대의 역세권 개발. 자, 역세권 개발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과거의 광명역 일대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불과 15년 전?
뭐 이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광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주 천지개벽을 했죠. 그래서 이 광명역 일대도 지금 광명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특별계획도시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아파트와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섰죠. 2015년에 분양가 5억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요? 10억에서 13억 사이. 엄청나게 올랐죠. 다 배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 이 지역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구나라는 임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요.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장 답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 뜬금없는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은 이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로 말씀을 드리면요. 몇 군데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크게 될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3도심으로 볼 수 있죠. 여기 용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의도죠. 그 다음에 강남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삼각 3도심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역들에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3도심에서도 이 지역들과 이 인근 지역들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자, 삼각지역 일대 뭐가 있습니까? 삼각지역 일대 캠프킨 부지가 있죠. 삼각지역 일대. 자, 이런 지역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분명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왕십리역이죠. 왕십리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걸 긋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왕십리역을 보시면요. 자, 이 일대 얼마나 지하철 노선이 잘 뻗어 있습니까? 얼마나 지하철 노선이. 자, 아까 청량리 제가 역세권 말씀드렸죠. 자, 교통은 청량리도 굉장히 좋지만 왕십리역은 도심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있어서 또 왕십리는 민자 역사를 다 개발을 해서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자 역사는요. 노량진도 있고 신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민자 역사는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왕십리 민자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런 성공 사례에 힘입어 개발이 어떻게 된다? 주변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 아까 말씀드렸죠. 상왕십리역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상왕십리역이고요. 그 상왕십리역과 왕십리역 있는 그런 역세권 지역의 개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노후도 또한 70% 이상 80% 가까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 노후도도 맞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동의율은 올라가겠죠. 추가 부담금 때문에 고민인데 추가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아니면 조금만 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중요한 사업성이죠. 당연히 동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역세권 임지 뭐 이런 곳을 딱 선택해야 됩니다. 서울에 역세권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지역들만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지역들이 그나마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재개발이 지금 개발 후보지나 개발 진행되는 게 980군데. 980군데지만 이 중에서 다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다 진행되면 서울시가 뭐 전부 다 아파트로 변화하겠죠. 자, 그거보다는 이제 이 지역에서 갈 지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재개발 얘기할 때 가는 놈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이런 부분을, 이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봐라. 자, 이 요건이 뭐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시세가 높은 곳. 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야 아파트 가격을 쫓아가려고 개발의 압력이 높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5억짜리 빌라에 사는데 아파트는 25억, 30억 합니다. 물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질 수는 있지만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새가 될 수 있는 기회.
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높은 지역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중역세권일수록 가치 상승은 굉장히 크겠죠. 자, 아까 제가 왕십리 말씀드렸죠. 왕십리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다중역세권 지역입니다. 지금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GTX까지 하면은 5개 노선이 지나갈 것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지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봐야 되고요. 최소한 트리플 역세권 정도는 되면 상당히 좋은 매력이 있다. 노후도와 트리플 역세권 이 정도 되면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복합단지라든가 대형 쇼핑몰, 업무지구 등 개발되는 곳. 자, 제가 아까 자꾸 왕십리를 말씀드리는데 민자 역사가 성공한 사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왕십리라고 했습니다. 왕십리 민자 역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곳을 선택하라. 자, 아파트 시세 높은 곳, 다중 역세권일수록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요. 주변에 복합단지, 대형 쇼핑몰, 업무지구 등이 개발되는 곳.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택지에 이런 지역들, 이런 요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맞춰져 있는지를 꼭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많은 재개발도요, 가는 지역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좀 낮고 대단지, 특히 뭐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구역, 거기는 3,000세대 가까운 한강변에 붙어있는 3,000세대 가까운 대개발 신속통합기획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고 비례율도 110% 가까이 됩니다. 109%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에서 비례율이 100%만 넘으면 가장 우수한 사업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갈 놈은 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고 뭐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혜택을 작정하고 주고 작정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개발 사업보다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단에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